소개받은 민병훈 감독이고요. 제가 학생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빨리 끝내는 걸 원하시는 건지 길게 끝내는 걸 원하는 건지를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제가 경험했던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가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학생들에게 첫 마디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얘기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동생이 5살 여자아이인데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여동생의 머리로 총을 겨눴어요. 실탄을 놓고 빵 쐈어요. 여자아이가 직사를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를 경찰이 왜 쐈냐라고 했을 때 이걸 쏘니까 영화에서는 안 죽는데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셨던 영화의 위험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영화들이 난도질도 하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삶의 유한도 얻기도 하고 또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마 이 총기를 가지고 영화를 보시고 조폭처럼 칼을 휘두르거나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영화라는 태도를 조금만 달리 보면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미에 원래는 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100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편 정도를 일주일에 한 편씩 보면 2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52주기 때문에 보통 한 100편 정도가 되면 2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씩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만 보여주시면 지금 혹시 대학교 2학년인 학생은 4학년 정도가 되면 아마 졸업하실 때 영화에 대한 흔들림이 좌지우지 될 수 없이 좋은 영화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영화를 통해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 우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바로 지금 시작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가시면 백화점 가면 즐겁지만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눈물이 나거나 찡한 감동이 오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술대학으로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 아니면 이공계 쪽에 있는 분들도 꼭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게 공부의 목적이 사실은 예술과 같이 함께 걸어가야지 그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예술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보면 그 학문이 굉장히 깊어질 뿐만 아니라 즐거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영화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도 지금 오늘도 영화 우리 배우들하고 미팅을 하고 끝나고 이렇게 와도 제가 기쁜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즐겁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삶이 윤택해지는 걸 제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영화 쪽으로 일을 해볼까라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를 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을 제 주변에 찾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영화인이 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영화를 좀 더 즐겁게 보고 좀 더 깊게 보고 좀 더 삶을 윤택하게 보다 보면 본인이 LG에서 근무를 하시든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통닭집을 운영하시든 치킨집을 운영하시든 이쪽이 예술가로 같이 접목이 되면 본인이 하는 삶의 목적과 직업의 목적이 분명히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저는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미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영화만 갖고 얘기를 하면
영화를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볼 수 있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지금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통해서 제 삶이 행복해졌고 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풍요로운 배우들을 만나서 소통했을 때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학문이든 예술과 같이 접목이 되면 융합이 되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림을 그리면 되고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시를 쓰면 되고 음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악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영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면 진짜 행복해지냐고요? 만들어 보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근데 행복해지는 이 순간들을 저 혼자만 공유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는 거는 남들과 다른 영화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다가 두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메일로 주고받다가 그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은 카이스트에서 영상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영화감독 데뷔를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바로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카이스트를 다니고 또 직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활동하는 작가가 돼서 뭐 그 친구들 얼굴도 봤지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박찬욱, 봉준호 감독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심은하처럼 예쁘신 분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배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꼭 잘생기고 예뻐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배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강연 준비하는데 연락을 하면 됩니다. 제 후배가 영화감독 하려는 후배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 박찬욱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연락해. 하고 연락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해요? 그래서 연락해.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찬욱 감독이 정중히 조 감독을 바꿔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거절하죠. 다시 연락해. 그거 내가 그랬어요. 5번을 연락하면 너 써준다. 써줬어요.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거절 받으니까 나는 안 되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저를 만나면 되는 거고 감독을 만나서 출연을 하면 배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영화 감독이든 배우든 시나리오 작가든 그리고 본인의 잡을 제가 버리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잡도 가지시면서 얼마든지 예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목표를 가지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지적을 하면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좀 힘들 테니까 그냥 앞에 있는 어느 누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꿈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꿈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케이. 꿈이 뭐예요? 꿈. 네, 혹시 꿈? 제가 꿈을 물어봤더니 어느 학생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벤츠 자가용을 모으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학생한테 물었더니 저는 MBC에 들어가서 무한도전 PD 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친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여기 다 꿈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꿈을 벤츠 자가용으로 꾸를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과 그 무한도전 PD가 되려는 이 두 친구는 두 가지의 조금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둘 다 한 가지 이야기를 오류가 있는데 벤츠 자가용을 타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꿈이 돼야 되는데 벤츠 자가용의 꿈에 목표가 맞춰져 있으면 그 친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영화 감독이 돼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게 꿈이 되는 거지, 감독이 되는 게 꿈이 되고 PD가 되는 게 꿈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이 나의 꿈은 대통령, 이거 이상해요. 대통령이 돼서 어떤 실현을 해야지 그게 꿈이 돼야 되는데, 뭐 중소기업 사장 아니면 기자가 꿈이 돼버리는, 목표가 돼버리면 그 기자의 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오보의 기사를 내면서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한 부분들은 직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대병원에 의사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의사가 목표가 돼서 오는 사람들의, 의사들의 행복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는 병원의 의사들이 정말로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꿈이 없이 그냥 의사가 목표인 거죠. 아니면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남의 살을 찢거나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행복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법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예술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 집단들과 의료 쪽에 있는 집단들, 교수 집단들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까나요? 아무튼 훌륭하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을 모르고 이쪽이 모르다 보니까 이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판사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판사가 돼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성만 갖고 있지 감성과 내가 어떤 꿈이 없다 보니까 그 집단들 자체도 결국 나이 50을 먹고 40을 먹어도 사람이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주를 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중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용인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제 시나리오 하시는 우리 측근의 그 눈매가 매섭다는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감독님, 지금 윤창중 기자회견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안 봤는데 완전 진실해요. 우와, 진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녹화해서 한 걸 봤더니 얼굴 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연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최고의 연기자인 거죠. 이거는 장동건도 못하고 이병헌도 못하는 최고의 여우, 뭐 나무 주연상입니다. 이건 뭐 끝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기 패턴이 결국은 예술이라는 부분,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목적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꿈과 목표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꿈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그 꿈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고 발휘하는지 그 부분이 됐으면 꼭 제가 우리 학생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PD가 되는 것보다 PD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 꿈이 꼭 다가오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미국 아이가 자기 여동생의 총에 머리를 겨누고 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직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를 막 이렇게 죽이니까 요즘은 영화가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떼샷으로 죽입니다. 근데 이게 약하니까 이제 지구도 그냥 반쪽아 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영화가 가장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이 적극적인 이 자극에 우리 관객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영화 흥행이라면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 멍하게 때리는 이 자극이, 우리 영화인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합니다. 관객분들이 언제 조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3분마다 한 번씩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3분마다 한 번씩 욕을 하거나 무섭게 클로즈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장치를 주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3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자극을 주거든요. 그 이 자극을 통통통통통통 하면 끝날 때까지 재밌게 하고 내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화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세상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의 목적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영화가 하나의 예술의 부분이 있어서 사고를 하고 기피하고 질문하는 것. 그래서 영화의 목적이 원래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영화를 보시고 나면 밖에 나가시면 화장실 가시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갔을 때 물어보는 거죠, 친구랑. 넌 아까 그거 어떤 장면에 그거 이해가 가? 서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는 대부분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입 안에다 다 떠먹여주고 정말 친절하게 다 해설을 해주죠.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데도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죠. 그리고 영화는 나가실 때 음료수를 휴지통에 집어넣듯이 영화를 본 것을 휴지통에 집어넣고 나가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GV와 뭐 롯데시네마나 이런 기능들 자체가 이제는 기계화가 돼서 영화의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영화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친구끼리 이런 것을 좀 찾아보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영화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영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게 반대로 지금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또 제 이야기에 반대론을 또 펼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을 던지고 작가주의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꼭 좋은 영화냐, 독립영화 이런 영화는 다 좋은 영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영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후지고 못되고 나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가장 퀘스천 마크는 이런 질문이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야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영화를 봐야 되는가? 그 신비함을 길러주면 이 강좌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영화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제 영화를 보여드릴 때 여기서 반수 이상 정도가 아마 영화를 보고 나시면 퀘스천 마크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대기업에 의해서 길들여진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양한 메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나 다양성 있는 영화들의 선택권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영화를 찾아볼 수 있고 좋은 영화의 기준, 나의 삶에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권한을 찾아야 된다. 길들여지지 말자. 그리고 그런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 움츠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이 강좌를 준비한 거고요. 그 좋은 영화의 예는 저의 영화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극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혹시 대충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나라 전체 제주도까지 다 포함해서 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영화관, 뭐 영등포에 있는 CGV,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코엑스 영화관이 제일 크잖아요. 그 한 홀에 700명까지 들어가니까 800석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2,200개 정도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수가 있습니다. 2,200개. 2,200개 중에 여러분들이 열광해 주시는 아이언맨 3가 1,350개를 가져왔습니다. 2,200개 스크린 중에서 아이언맨 3가 1,350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교보문고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교보문고 책 중에 반이 한 소설로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이언맨 3를 어떻게 보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장 가면 그것밖에 안 걸려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다른 영화를 어떤 식으로 거냐면 이렇게 겁니다. 이거 제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봅니다. 아침 11시 한 번 상영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회사원들은 회사를 땡땡이 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한 번 상영하고
이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상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프리카, 중동,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퐁당퐁당이라는 의미 자체를 영화에서는 상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편법으로 어떤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안 본다는 이유로 편법으로 영화를 불공정하게 상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제 영화를 개봉 때 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양시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안양시에서도 제 영화가 상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원 하나에서 상영을 했는데 안산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 와서 저희 스태프들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앉아 계신 분들이 저 민병훈 감독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영화를 재밌게 만들면 다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재밌게 만들면 광해처럼 영화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재미가 있냐 없냐는 관객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관객분들이 판단할 근거를 처음에는 공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냐 없냐를 보기도 전에 개봉 당일부터 11시 한 번을 놓으면 관객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봅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최소 일주일 상영 보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은 영화가 그래도 걸려 있어야지 관객분들이 이 영화가 재미있냐 없냐를 판단할 텐데 이런 식으로 시간 배차를 주고 예매율을 여러분들 다 영화 예매해서 보실 텐데 제 영화는 11월 7일 개봉할 때 11월 6일에 예매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 6일 밤에 9시에 예매를 열어줬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CJ 롯데 자기들 영화가 아니니까. 한 영화는 죽여야 되니까. 자기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와 한 영화를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코엑스에 있는 메가박스가 16개관입니다. 16개관이에요. 16개관 중에서 광해가 11개를 했습니다. 저는 광해를 갖다 비난하는 영화가 이런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16개 중에서 11개를 한 영화가 하는 게 안 이상하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몰고 가는 시스템이 과연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의 다양성이 과연 확보가 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하게 영화를 봐야 되는 좋은 영화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대기업에 의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수직 계열화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제작을 하고 투자를 하고 배우까지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헌이든 뭐 싹쓸이로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영화를 만들고 극장도 본인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TVN부터 채널까지도 다 본인들이 다 운영을 하고 부가판권까지 전부 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통로로 가는 거죠. 이런 영화를 CJ가 1년에 20개를 만듭니다. 롯데가 15개를 만듭니다. 쇼박이 12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52주가 채워집니다. 본인들 걸 52주를 만들고 나서 관객분들한테 영화의 마케팅을 보통 한 영화를 얼마에 지금 마케팅을 하면 우리 문방구 지금 하죠? 이렇게 조그만 영화도 마케팅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10억 정도의 마케팅을 씁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다 일주일에다가 하루에 1억씩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채워진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고 보게끔 그 극장들의 체인을 딱 묶어 보니까 다양한 영화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유일한 보루였던 최근에 브로드웨이 극장마저 롯데시네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극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극장 가면 서울극장 영화가 있고 명보극장 영화가 있고 대한극장 영화가 있었는데 개인 극장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3, 4에 의한 극장의 점유율, 그러니까 2,200개 스크린 중에서 CJ와 롯데와 쇼박스가 2,1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 광고부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권리를 차단을 하면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영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 창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건데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아예. 요럴 줄 알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파라마운트법이라고 해서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갖다 징계를 내리면서 너희들은 극장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은 미국에 있는 영화사는 극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을 소유하면 독과점을 분명히 할 테니까. 프랑스도 극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극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와 배급사는 극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 영화가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면서 과연 다양하게 우리 관객분들에게, 대학생분들에게 다양한 영화의 경험을 과연 살려주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편중에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의 예술적인 감수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학생분들하고 영화 얘기를 하면 조금 제가 깊이 있는 영화나 아니면 다른 영화들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닫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 러스트 앤 본 영화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러스트 앤 본 이런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영화가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의 시장은 이렇게 미국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좋은 영화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럼 좋은 영화는 무엇인가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영화는 한국에서 절대 흥행이 안 됩니다. 특히 외화 같은 경우는 100% 흥행이 안 됩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다르덴 형제의 자전거를 탄 소년이 3만 명을 기록했는데 3만 명이 한계치입니다. 근데 3만 명은 사실 우리들 회원제거든요. 회원들이 보는 영화입니다. 영화인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보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외국에서는 법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영화계나 기업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영화뿐이겠습니까? 음악, 출판, 뭐 이거 독과점 너무 이게 진짜 지저분하죠. 지금 정말 이거 독과점 이거 없애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좋은 영화는 먼저 조건을 걸지 않고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원에서 제가 서울에서 지금 강남역에서 오는데 40분이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에이씨 저 사람 말 믿었다가 괜히 손해봤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요 네 가지를 하시면 여러분들 대학생활 굉장히 흥미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종로 2가에 가시면 옛날에는 허리우드 극장이고 낙원상가라고 아시죠? 네, 낙원상가가 있습니다. 낙원상가 꼭대기에 서울아트 시네마테크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화수목금토일 365일 정말 좋은 영화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귀중한 영화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고 대학생들은 회원제로 가입하면 4,000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울에서 강남역 지오다노 앞에서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유니클로가 여러분들 만남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왜 유니클로 앞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극장 가서 좀 만나세요. 근데 왜 극장을 가시라고 하냐면 제가 그냥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면 안 되나요? 이것보다는 영화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추적추적 하는데 가서 혼자서 표를 끊고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앉아서 영화를 보는 이 행위가 전체적으로 다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인생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멋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이 영화를 보면 저도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여자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 다 보고 있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헤어지기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 봤네. 왜 이런 영화를 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하정커의 세계라는 영화를 그때 봤는데 저하고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봤어요. 그 영화관에 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저를 위한 전용관인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최여의 그 여인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잘 수도 있지 했는데 다시는 제가 그러니까 이쪽 영화관을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미리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시간 나실 때 어디 가지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지 동네 CGV도 맨날 가시니까 여기 가서 영화를 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아마 절묘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독되면 정말 이렇게 앞에 스타벅스 가서 영화 얘기하면 정말 깊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또 영화인이 되는 거고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아트 시네마테카를 제가 1번으로 꼭 권하고요. 두 번째는 영상자료원입니다. 한국 영상자료원이 어디에 있냐면 상암동에 있는데 혹시 상암동에 있는 영상자료원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화 정말 기가 막힌 영화를 하루에 3번 상영합니다. 무료예요. 사람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재미없는지 있는지는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보시고 나서. 이게 왜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 완전 내 취향이야. 이렇게 영화들 걸려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연애를 하시거나 만남의 장소에 있으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에 가서 순댓국에 소주 한잔 하시고 상암동에서 그거 영화 한번 보시고 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뭐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 감정을 이쪽 극장에서 즐기시라는 거고 CGV 가서 이렇게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고 사람 많고 옆에 팝콘 먹고 앞 사람 머리 가리고 가면 거의 여러분들의 전용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지역 여기 수원에 미디어 센터 있습니다. 여기도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제 하시니까 미디어 센터 가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화제 관계자가 저를 굉장히 힐난할 수 있는데 상관없이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제 미친 듯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 영화제 만들고 축제 만드는 거 무슨 우리가 축제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축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있으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을 깎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축제를 뭐 화성 축제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이 화성이지 뭐 어디 가요? 수원성이 어디 가요? 그걸 맨날 이렇게 크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제가 1년이 52주인데 우리나라 영화제가 65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 영화인의 나라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영화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영화제를 보면 이번 주에도 지금 여성 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여성 영화제 가면 적어도 여성 국제 영화제에서는 최소 5편 정도는 정말 기가 막힌 영화를 합니다. 정동진 놀러 갔을 때 정동진 영화제 해요. 그래서 영화제 이렇게 보시고 정동진에 가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둘러보고 전주 갔을 때 전주 영화제 가서 한번 보고 부천 왜 가요? 부천 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부천에 가서 판타스틱 영화제 보고 밤에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늘 가시는 롯데 CGV 쇼박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는 영화들은 여러분들 좋은 영화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대기업이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요 4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편 아니면 한 달에 한 편 이 정도로 영화를 보시면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열려 보인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화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다양하게 영화를 보시면 그게 무기가 되고 그게 힘이 돼서 여러분들의 전공과도 굉장히 연계가 아주 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색다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여자든 어떤 남자든 매력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얘기겠어요? 7번 방에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렇잖아요? 좀 색다른 영화를 가지고 깊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또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젠가 저 투자사가 저 미팅하더니 제가 지금 다음 작품 사랑이 이긴다라는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모 여자 배우를 만났어요. 근데 이 모 배우가 감독님 영화 이렇게 흥행 좀 해야죠. 흥행.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흥행이면 몇 명을 얘기하는 게 흥행이에요. 그래서 500만 명? 그래요. 그래서 500만 명이면 흥행하는 거죠. 그렇죠? 100만 명. 이게 5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나라 1년 전체 프로야구 관객 수가 막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화가 5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인데 5천만 명인데 한 영화가 막 1,300만 명이니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다 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국민의 4분의 1이 이 영화를 보냐?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를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은 그 추적의 그림자를 따져봤더니 2,200개 스크린에서 1,350개, 1,400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거를 2달, 3달 롱런을 해버리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광해 같은 경우가 1,000만 명을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했더니 창피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할게요. 그냥 터치 영화를 제가 1,000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한 회차 10명이 들어와요. 10명. 10명이면 25일 만에 100만 명 돌파합니다. 그럼 흥행에 성공한 건가요?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10명씩 25일째 되는 날 100만 명 돌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배우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흥행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는 100만 명이 들면 망하는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 우리 경규형 아저씨 정말 애써주셨죠. 안 됐죠. 그렇죠? 큰일 났죠. 근데 관객 수는 100만 명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이라고 해서 흥행이 성공하고 관객과 소통한 거냐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르덴 형제의 다르덴 감독의 자전거를 탄 소년 이런 영화가 있어요. 꼭 제가 한번 보시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3만 명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저 3만 명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잠깐 오시기 전에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작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한국에서 노스텔지어가 2만 명이 들었습니다. 2만 명 들었을 때 난리가 났는데 2만 명을 적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노스텔지어는 누적 관객 1억 5천만 명입니다. 다르덴 형제의 영화 자전거를 탄 소녀는 누적 관객 1,000만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영화를 삽니다. 그 나라에서 5만 명. 이 누적 관객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는 한 번 들면 폐기가 돼서 해외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고 홍콩 사람이라면 전국 노래자랑 4, 5개 수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7번 방의 선물을 이렇게 사겠어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소비되고 말다 보니까 이 다양한 그래서 이 흥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숫자에 너무나 예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의 가치를 몇억, 몇십억 뭐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기가 행복하게 위해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지 뭐 아주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말대로 공부하는 학문이 누구를 위해서 뭐 부모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동기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꿋꿋하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이 하시는 좋은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하정우 씨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났을 때 정우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랬어요. 연기로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이 친구를 무엇으로 이렇게 힘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집에 가면 그림을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하면 힘들지 않냐가 아니라 예술을 예술로 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운동선수가 땀이 나면 사우나 가서 또 땀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풀린 것처럼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 힘드는 것을 또 예술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에 지친 것을 보통 뭘로 푸시냐면 저도 그렇겠지만 술, 담배 아니면 여흥입니다. 노래방 이렇게 푸는데 이거 사실 안 풀리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진짜 믿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가져달라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여자분들이 되게 남자분들이 모여서 뭐를 하시냐면 다시 한번 첫 번째가 우리 대학생들의 첫 번째가 술입니다. 술로 풉니다. MT 가서 술 마시잖아요. MT 가서도 술을 마십니다. 무슨 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술이 따르면 여흥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안 풀려요. 이 영혼에 지친 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무엇을 원하냐면 스트레스를 풀어줘가 사실은 뭐를 원하냐면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감동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격한가요? 예술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닷없이 어떤 음악을 듣고도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도 시를 읽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고, 어떤 영화를 보고도 그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전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술의 활동입니다. 예술 영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의 활동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내 영혼의 정신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육체로, 여흥으로 푸는 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감동을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원하는 건 감동입니다. 민병은 저한테도, 제가 저 자신한테 원하는 것도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백화점 가서 1층 라운지에 돌면서 여러분들 화장품 보면서 여자 우리 학생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샤넬 백을 보면서 감동을 진짜 받기가 쉽죠. 그 물건을 보고 500cc 한 잔 마시면서 감동을 받나요? 시원한 거와 말초적인 거하고 다르게 이 감동이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저 자신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압축된 시간성, 그러니까 영화가 갖는 이 압축된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뭐 이런 부분들로 영화가 채워져 있고, 또 그 채워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면 그것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사고의 영역을 넓혀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작품은 아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영화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작품인데 시간성, 압축된 시간성, 이런 다양한 영화들도 단편 영화에 존재하고, 저도 장편 영화도 만들지만 이렇게 단편 작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듯이 15분짜리 영화니까 이거를 먼저 좀 보시고 금방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영화를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La prochaine, je viendrai tout seul, mais il faut être tiens bien. Oui, on sera la fidèle au poste. Il faut, Si Dieu veut. sinon, je ne peux pas venir à Villa. Non. Oui, bien sûr. Bien sûr. Ça, ce qui est une erreur monumentale. Sur le côté. Et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 제 작품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으나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가 또 압축된 시간성.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출연해 주셨던 백영수 화백님은 지금 현재 93세시고 90세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우리 미술사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사실주의파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중섭, 뭐 김환기 마지막 생존 화가십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모자상이라는 그림, 젊은 시절에 그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한 작품이고 점당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영수 화백님이 여생을 프랑스에서 다 사시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오셨고 제가 이분의 프랑스에서 삶을 여정을 이 15분 동안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지막에 이분의 이런 흔적을 찾고자 이렇게 만든 영화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압축된 시간성, 정서 뭐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화입니다. 그 유혹이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술, 뭐 노래방, 뭐 아니면 당구, 뭐 아니면 뭐 오락, 특히 우리 대학생분들 좀 제발 부탁인데 그놈의 게임, 뭐 이거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지 그게 카지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게임 쪽에 있는 이쪽과 좀 위험하게 영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유혹에 이게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특히 본인 자신 스스로를 막 축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대하는 것도 있지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여기 자체가 아주대에 계신 여기 학생분들 자체가 제가 그냥 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가져다주는 선물은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술성과 조금만 접목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어려운 분들을 같이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유혹에 좀 안 넘어가셨으면 하는 거고요. 글 내용처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다. 70세 할머니가 20년 동안 암흑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90세인데 여러분들 60세 정년퇴직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예술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쓰시면 되고 영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드로 또 영화도 하시고 또 무용을 하시고 춤을 하시고 그게 나중에 결국은 직업적인 전문가가 돼서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학생분들은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예비역으로서 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김광석 노래 중에 서른쯤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광석 씨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오버했던 것 같아요. 서른이 뭐랍니까? 마흔쯤에가 맞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마흔쯤에가 딱 맞는 가사고 서른 너무 젊습니다. 예, 서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살이 인생의 뭐 그렇게 황금기 아닙니다. 30살에 무슨 돈이 있어요? 뭐 월급 그거 받아갖고 무슨 집을 사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32때 지금 여러분들이 꿈과 포부를 오히려 갖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고 지금 돈벌이보다 알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투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열어주면 저는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 아이가 엄마가 막 뭐 고통 속에 나는 것처럼 아이는 엄마보다 100배 더 고통을 갖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겨내듯이 저는 영화 보기라든지 책을 읽는 것도 처음엔 졸리지만 이 졸린 것을 자꾸 이겨내다 보면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본인이 안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택해지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배우분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거고요. 미인을 얻는 것도 미남을 얻는 것도 또 그 사람을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고요. 제 후배 중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국민은행을 들어갔는데 국민은행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포트폴리오를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랬어요. 일단 그 뭐죠? 번지 점프? 예, 번지 점프 할 때 국민은행 플랜카드로 번지 점프를 했어요.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도 국민은행 걸고 노래방을 했어요. 이 포트폴리오를 4년 동안 만들어갖고 포트폴리오 제출했더니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너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꾀가 많냐면 이 플랜카드를 국민은행 거, 농협 거, 산업은행 거 다 각자 준비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에 우리은행과 이거 갖다가 국민은행 들어갔어요. 이왕 노래방 갈 거 하나 국민은행 거 그래서 국민은행 가요송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요송을 부르고 그 3분짜리 데모 테이프로 면접 보고 통과했어요. 어느 대학교 학생이냐면 호서대 학생이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친구가 뭐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은행하면서 본인의 꿈이 있겠지만 그 꿈을 실현했다는 의미인 거고 그런 뭐 용기가 있으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왜 예술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를 봐야 되냐면 좋은 영화의 기준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영화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나한테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영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그리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기준에서 좋은 영화에 대한 기준을 나를 감동시키고 약한 나를 만나서 내 스스로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얼마나 저도 제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됐거나 제가 세 번째 작품 포도나무를 배우라 만들었을 때 이민정 씨가 제 주인공이었는데 민정이가 변화가 돼서 지금의 이렇게 배우가 됐을 때 저도 너무 좋아요. 신인 배우였지만 지금의 배우가 탑이 올라가고 했을 때 저도 좋듯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관객으로서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액션 영화를 보고 아까 공포 영화를 보거나 사람 죽이는 영화를 보고 변화가 되면 그건 잘못된 변화겠죠. 그렇죠? 그 아이가 진짜 총을 쏘고 그런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인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에 대한 부분을 감동이라는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제가 왜 메일을 썼냐면 이게 제 이메일인데 이 다음 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추천 영화를 제가 100편을 뽑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누락이 됐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100편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00편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조건이 있는데 제가 100편의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영화를 여러분들 영화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세요. 2편, 3편 하루에 막 몰아쳐서 보지 마요. 몰아치는 거는 역효과가 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편. 그럼 2년치입니다. 2년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2년치에 100편 정도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 기업 면접을 하거나 뭘 하실 때 굉장히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0편의 영화 중에 적어도 20편 정도는 감동이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의 리스트를 혹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죄송하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선생님한테 따로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리스트를 자신만의 리스트 100편 정도. 제가 책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책 음악은 제가 좀 오지랖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영화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영화 100편 정도를 제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가 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제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통해서 선한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게 저는 영화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뭐 좋은 영화 많이 봐주시고 한국 영화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영화에 대한 기준과 선정을 조금 이번 시간에 약간만 변화가 된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대 학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혹시 뭐 저한테 당부를 해주셔서 질문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한 분만 질문을 받을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 최장우라고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지금 좋은 영화에 대해서 계속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영화 쪽에 대해 지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도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경제적인 생활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뭐 영화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아주대는 연극영화과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화 감독은 연극영화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화 감독들 중에서 연극영화과 출신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연극영화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영화 꿈꾸신다고 한다는데 꼭 꿈 이루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생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물어봐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가면 자기 돈 내고 하잖아요. 여름방학 때 지금 해외여행, 배낭여행 가실 분들 혹시 계시겠지만 여행할 때 여행 좋아하면 자기 돈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게임방 가면 자기 돈 내고 하잖아요. 저는 영화 행위도 처음에는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프로가 되고 그 프로를 통해서 돈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보고 그래요. 왜 민병우 감독 당신은 왜
자기 돈 써가면서 영화를 만든다는데 거꾸로입니다. 제가 좋은 자가용을 안 타는 돈이 없어서 아니라 자가용 살 돈으로 저는 영화 만드는 게 행복하거든요. 예,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내 돈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행 좋아하시면 자기 돈 끊고 대한항공 타고 홍콩 가서 쇼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투자와 처음에 하고 나서 그게 정착이 되면 그 부분부터는 예술가가 갖는 상상할 수 없는 뭐 돈이면 돈, 또 이런 게 얻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것을 바로 그냥 힘듦으로 작용을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힘듦으로 작용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연애를 하는데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여자친구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걸로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라든지 직업이 돼서 창출을 할 거고 또 알바 안 해도 분명히 영화 안에서는 그 직업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또 저작권이라는 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영화 감독들이 보통 한 편당 우리가 연출료를 8천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한 편에 8천이니까 매년 8천씩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면 그의 부가가치와 또 감독료가 따로 있고 따로 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참한 쪽으로만 보셔서 그렇지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또 은퇴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이렇게 국민은행 60밖에 못 살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혹시 한번 더 있으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오세요. 혹시 제 주변에 이래요. 엑스트라 이렇게 한번 하면 안 돼요? 엑스트라 하실 분들 진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저 진짜 필요해요. 제 촬영 기간이 8월 달에 촬영하는데 우리 주연 배우들도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배우들일 테니까 배우 하시고 싶거나 그러면 메일로 하세요. 제가 와서 출연 한번 하시죠. 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